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알고 투자하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제 동양 EMP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적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할 때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요.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동양 EMP의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종목을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이제 동양 EMP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가가 9,000원인데 고가가 13,000원이니까 뭐 대략 45%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뭐 이렇게 올랐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세는 달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내려가는 종목은 이제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무서워서 안 사시는 것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단 동양 EMP가 어떤 제품을 먼저 판매하는지 알아보면요. 여기 동양 EMP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 발췌를 한 것들인데, 일단 SNPS, 인버터, 어댑터, 뭐 충전기 등등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요 제품은 이제 SNPS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노트북이나 각종 전자기기에 이제 뭐 전원장치, 그리고 이제 충전기, 이제 핸드폰용 충전기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바로 여기 충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양 EMP의 실적 증가 요인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5W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는 25W 충전기가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뭐 배터리가 금방 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한때 휴대용 충전기가 엄청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금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201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19년 현재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또 최근 이제 휴대폰 화면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와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사용 시간 또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사용 시간만큼 배터리 용량은 점점 커지고, 그만큼 25W 고속 충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4월 5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 5G 모델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일단 늘었고 이제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속 충전기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이죠.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이제 갤럭시 노트 10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5G로만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헤드폰 잭 있죠, 여기 밑에 헤드폰 잭을 없애면서 25W보다 2배 가까이 빠른 45W 급속 충전 기능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020년 말까지죠. 2020년 말까지 25W 초고속 충전 기술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W가 보급화되고 뭐 45W까지 나오는 게 동양 EMP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동양 EMP는 삼성전자, 삼성 SDI, 휴맥스 등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이제 판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신규 라인업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제 원재료 매입 단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동양 EMP의 사업 보고서에는 이게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측성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초반에는 마진이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 단가가 낮아지면서 마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양 EMP의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번 분기부터 아마 갤럭시 S10 5G 모델 관련한 충전기 실적 일부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원가율이 전년 동기 90%에서 이번 분기 88%로 약 2% 정도가 개선됐어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원가율이 일단 좀 2% 정도 개선이 되면서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더 많아졌죠. 그만큼 마진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대비해서 판관비죠. 판관비가 전년 동기 76%에서 65%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개선도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 앞으로 25W 혹은 그 이상의 충전기가 보급화될 경우 조금 더 나은 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화웨이 제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무역 분쟁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동양 EMP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양 EMP 실적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동양 EMP의 매출 비중 중 수출이 약 630억 원이죠. 60% 이상으로 수출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국무역협회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가시면 이제 품목별 수출입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HS 코드라는 건데 이건 수출입을 할 때 품목명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을 확인하거나 통계를 낼 때 굉장히 수월하죠. 이걸로 이제 저는 수출입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하는 제품군이 여기 850440호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저는 이제 조회를 해봤어요.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 동양 EMP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제품군 수출 증감률이 증가 추세라는 것은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면 환율 상승에 의해서 환차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여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먼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얼핏만 봐도 유동자산이 훨씬 많죠. 일단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총계도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부채가. 그래서 일단 안정성은 뒷받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동양 EMP의 이제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1000억 원도 안 되는데 여기 재고자산 재고자산 빼고 당좌자산만 계산해도 1800억 원이니까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죠. 그래서 PBR이 0.5도 안 됩니다.
뭐 PBR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뭐 하방으로 많이 닫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종속회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 분기 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해주 동양 EMP라는 해외 법인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면서 연결 대상 회사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해주 동양 EMP의 이제 이 해주 동양 EMP는 전기까지죠. 여기 전기라고 나와 있죠. 전기까지 20억씩 적자를 내던 회사예요. 그래서 적자 기업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데 해주 동양 EMP를 정리하면서 포괄손익 계산서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종속기업 처분 이익이라고 한 3억 4천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건 일회성 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에서는 이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순이익이 이제 45억 8천 정도인데요. 여기서 45억 8천 정도였으니까 대략 42억 원 정도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당 순이익도 이제 588원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 이것도 이제 조금 줄여서 55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번 단기 순이익만 해도 2017년, 2018년 뭐 거의 1년 단기 순이익에 근접을 합니다. 아직도 실적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동양 EMP 실적은 2분기부터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지금부터 분할로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매매의 경우 정확히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종목은 그냥 분할로 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일봉, 여기가 주봉입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 먼저 보실 텐데요. 일봉으로는 아직 여기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봉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죠. 아직 뭐 주봉이 마감하지 않았지만 뭐 당장 이렇게 밑으로 다시 빠지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를 붕괴를 시켰고요. 붕괴를 시키면서 쭈르륵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갔죠. 예, 뭐 1년 이상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부분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방향을 돌려주면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뭐 2017년과 18년은 이제 실적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다음은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봉인데 주봉 보시면 이제 여기 구름대가 있죠. 저항 역할을 하는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 연두색 선, 녹색 선이 따라오는 선이 있죠. 이걸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합니다. 후행 스팬은 이제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는데 약간 뒤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도 지지나 저항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후행 스팬도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후행 스팬이 이렇게 구름대를 상방 돌파할 경우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구름대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랐죠. 여기는. 그리고 이평선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으로 이제 5일선은 일단 붕괴가 됐습니다. 5일선은 일단 붕괴가 됐는데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나중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락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평선이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보면요, 일단 저는 주가가 옆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가는 옆으로 움직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60일 이평선, 이게 이제 또 다른 지지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만날 때 보통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세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와 여기에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당장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상황 보시면서 여기 이평선과 만날 때쯤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평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또 이때 또 추가로 또 담고 이런 방식으로 분할로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목표가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은 실적으로만 따지면 뭐 15,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구간대가 근데 매물대 구간이에요. 여기 매물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매물대 구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큰 거래량이 터졌던 매물대 구간은 일단 여기서 수화가 어느 정도 됐다가 이제 한번 돌파가 한 차례 나왔어요. 돌파가 한 차례 나왔는데 다음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이 보이고 있죠. 특히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13,750원입니다. 13,750원 구간인데 여기는 아마 저항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매수도 분할로 하셔야 되지만 매도도 13,000원대 부근부터는 분할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15,000원대까지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래도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 가격에 오면 심리적으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차트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영역이고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 보시면서 전략 수정 함께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 주식 팔고 투자하자. 오늘은 이제 동양 EMP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플러스 친구나 댓글로 종목 분석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종목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뭐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분석 이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